자, DY라는 기업의 실적을 좀 우리가 분석을 할 거고, 이걸 통해서 현재 증시가 양치기 소년인지 아닌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을 보시면은 연결 기준인데요. 6,300억입니다. 작년에가요. 그리고 올해 7천억, 10%가 좀 넘는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어떤 궤도에 있는지를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래프를 좀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 매출액이 장기간에 걸쳐서 사상 최고치의 매출액을 갱신을 하는 가운데 올해도 성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매출 증가는 이미 예고되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들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얘네들이 이렇게 사상 최고치의 매출을 갱신한 배경에는 완성차도 매출액이 우상향하고 있는 구조이면서도 얘네들이 제품 다변화, 처음에는 한 3개 정도의 부품이었다가 이후에 제품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은 자율주행,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에 관련된 부품, 모터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 개발을 추진한다. 이런 지금 상황이고 이걸 고려하면 앞으로도 매출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가 있죠. 그러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우상향이 이미 예고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2011년도부터 장기적으로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엽기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자,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PBR이 0.2배 또는 0.1배 수준으로 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10% 넘게 성장을 했고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우상향 구조의 실적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랬고, 그 다음에 이익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익 부분을 보시면은 이익이 전년 대비 좀 늘었어요. 그래서 늘었지만 매출 증가에 비해서 이익 증가가 적은데 요것도 따지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이익은 매출액이 우상향하는데 이제 장기 이렇게 횡보를 하죠.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조금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착시가 있습니다. 좀 약간 이렇게 늘은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구조입니다. 구조인데요. 얘네들이 연결 기준이잖아요. 그죠? 연결 기준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A 기업이고 B 기업이고 C 기업이 있을 텐데 이제 매출은 증가하고 이익은 둔화될 수도 있고 그죠? 매출 증가하고 이익이 개선될 수도 있고 매출 증가하고 이익이 감소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기업마다. 근데 얘네들마다 업황 주기가 달라요. 건설업이 있죠. 굴삭기 관련된 굴삭기 부품, 건설 장비가 있습니다. 이건 건설업과 연동되어 있죠. 자동차는 건설업과 이제 연동이 되지 않죠. 주기성이 다르죠. 근데 이게 어떤 식이었냐면 과거에는 이제 매출은 어쨌든 우상향합니다. 우상향하는데 과거에는 굴삭기에서 호조를 보입니다. 자동차가 이익이 매출은 증가해요. 매출은 증가하는데 자동차 이익이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건이 있었죠. 요런 구조였고 그러다가 이제 굴삭기에서 좀 둔화되는 가운데 얘가 이렇게 실적이 회복되는 요런 이제 엇박자의 구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출은 증가하는데 이익은 좀 정체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이익이 이제 늘었던 것을 고려하면은 지금 이제 굴삭기 부분에서도 지금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굴삭기에는 큰 이벤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부분에서도 회복이 되지 않았을까? 또 회복이 돼야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좀 이따가 이제 이 부분 체크할 겁니다. 다시. 그래서 이제 그랬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익이 조금 늘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자사주 기부가 있었어요. 무상 기부가 있었습니다. 이건 개별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자사주를 한 70억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80억 정도를. 그거를 그 사내 기업 저기 뭐냐 노동자들에게 무상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억이 빠진 거예요. 80억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90억 정도가 늘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좀 착시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결론은 매출 증가와 이익 증가. 그죠? 매출은 사상체 고치, 그 다음에 이익은 우상향.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된 거니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가는 수십 년째 하락하는 아주 초역기가 벌어진 겁니다. 기업 가치와 완전히 무관한 주가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실적은 양호한 실적이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율주행 로봇, 인공지능 로봇 뭐 이런 것들 이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 부분입니다. 개별 부분인데, 자 보시면은, 자 개별 부분에서도 보시면은 매출액이 지주사죠. 지주사 이익은 이제 연결 부분에서 실적이 우상향하면 지주사도 실적이 우상할 가능성이 생기죠. 그랬을 때 보시면은 매출액이 100억대에서 120억, 130억 내외 정도 해서 한 30%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적자를 본 것은 앞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70억가량을 기부했습니다. 80억가량을. 그럼 80억 빼면은 한 6, 70억 정도가 났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40억에서 60억 정도로 늘었던 거예요. 역시 실적이 좋은 그림이라는 얘기고, 이 역시도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무시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사주 매입은 꽤 오래전에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매입 규모만큼을 자기 자본에서 빠져요. 손실로 본단 말이에요. 그랬다 나중에 매각을 하면은 그 매각한 만큼을 이제 갖고 들어오는 구조가 되고, 그때는 플러스가 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미 오래 전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국내 증시는 통상적으로 자사주 매입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기질이 있어요. 그 요상한 일이에요, 그게. 근데 그 나름대로 또 논리도 있어요. 단편적 논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억지 논리지. 억지 논리인데 한국 증시는 이상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 설명하려면 이것도 한 시간이에요. 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도록 하고, 하여튼 간에 이미 오래전부터 마이너스로 빠져 있던 구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났다고 보시면 되고, 현금 흐름도 플러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적자를 본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내용을 모르면 어떤 사태가 벌어져요? 이게 작년에 했던 거예요.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소식이 터지고 나서 주가는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바닥에서 던진 사람들이 있겠죠. 엇박자 치는 겁니다. 한국 증시는 지금 투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액면 그대로 보고 현상 보고 집어 던지면, 또는 사면 내려요. 팔면 올라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어쨌든 실적은 양호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가적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았듯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갱신을 했어요. 장기간에 걸쳐서. 근데 왜 주가는 계속 빠졌느냐? 이런 부분인데, 첫 번째 이유는 투기입니다. 투기에 의한 하락. 투기에 대한 정의, 이거는 또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시장 분석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도 이야기해 나갈 부분이 있어서 결론만 얘기할게요. 투기적 하락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투기적 하락이고, 두 번째 이유는 요겁니다. 뭐냐면, 얘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DY 이노베이트는 뭐 골프, 세차, 그리고 신규 사업 추진하고 있거든요. 신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 어쨌든 전체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에요. 이익은 높아요. 이익 단위는 이전에 높았는데 매출이
작아서 좀 무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사업은 중요합니다. 골프 사업, 세차 사업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굴삭기 사업,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사업으로 되어 있어. 원래는 하나였는데 기업 분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주사로 갔다고 그래서 두드러 패고, 그것도 상당히 잘못된 논리예요. 지주사는 주주를 무시하는 것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죠? 이것도 시간이에요. 설명하면. 이건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들으려고 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외워버리고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는 기질이 있어요.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설명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업 분할에도 해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업 분할하는 기업은 나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요런 이제 악다구리가 좀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렇게 기업의 사업 내용이 분할되어 있는데 우리가 철강에서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어요. 철강에는 건설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 다음에 조선도 있고 그죠? 가전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는 좋고 얘는 좋고 나쁘고 나쁘고, 그래서 토탈 좋아. 그러면 언론에서 요것만 표적으로 뉴스를 겁나 퍼제낍니다. 철강업 나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또 후려 갈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황이 바뀌어서 얘가 나빠지고 나빠지고 얘가 좋아지고 좋아져. 그러면 요거를 겁나게 언론에서 퍼제껴갖고 망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장난칩니다. 아시겠죠? 이게 한국 증시의 언론 플레이 방식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냉철하게 분석을 했을 때 충분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거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저것 뒤져보다 찾아보면 요런 경우가 적지 않아요. 이건 누가 잡아야 되느냐? 투자자들이 잡아서 개선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러면 언론도 그런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비관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흥분을 해요. 그죠? 쾌락을 느껴요. 남을 괴롭히고, 그죠? 투견장에 개싸움하는 것은 흥분하잖아요. 스포츠도 사실상은 격투기랑 같은 거죠. 폭력입니다. 스포츠는 엄연히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제 그 폭력이라는 경쟁 구도를 게임의 룰로 바꿔서 그죠? 합리적으로 질서 있게 가는 것 차이죠. 그러나 거기에도 폭력이 있는 거죠. 엄연히 얘기를 하면. 물론 이제 스포츠 하시는 분들 기분 나쁘는 얘기일 수는 있긴 있는데 그 말치지는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쾌락을 의미하는, 그죠? 싸우고 지고 이기고에 대한, 그죠? 요거에 대한 쾌락,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비관적이고 그런데 좀 흥분하는 그런 기질이 좀 있고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오고 하는 기질이 있죠. 남을 괴롭히고 뭐 하는 그런 내용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증여, 상속이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논리고 말장난입니다. 즉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 하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좀 짧게 얘기를 하면 오너는 아무것도 안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오너의 나이는 고령화돼. 근데 그 고령화라는 것도 되게 추상적인 거잖아요. 광범위하고 어떤 사람은 60도 고령이고 어떤 사람은 80도 고령이거든. 그죠? 그런데 한국 증시는 끊임없는 그저 상속과 증여의 연장선상에 있는 나라예요. 왜? 기업마다 다 세대가 다르니까. 그리고 경영자의 경영 기간이 짧아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어, 또 이제 부모가 수명이 길면 그만큼 이제 경영 주기도 짧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10년에 한 번씩 막 이벤트가 있을까 말까 그럼 계속 증여상속, 증여상속, 증여상속 가는 거예요. 기업이 3대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은 3대, 4대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0년, 20년 내에 계속 증여상속 범위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은 모든 종목이 계속 주가가 떨어져야 되죠. 그 논리로 따지면. 근데 이것도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투기성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봅니다. 뭐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뭐 상속 때문이야, 증여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 종목만 떨어져야 되죠. 그런데 지금 상당수의 종목군들이 하락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움직여요. 이것은 상속 증여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죠. 그죠? 어,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떨어졌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보면 어, 그런데 근데 이제 보시면은 자동차 부분에서 안 좋았거든요. 그동안은. 그러니까 매출은 계속 우상향이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DY는 주로 자동차 회사 쪽으로 인식을 해요. 왜냐면 자동차 부분이 매출이 좀 더 크니까. 그래서 인터넷 검색하면 주로 DY 오토를 많이 거론합니다. 전체적으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왜냐면 DY 오토는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똑같이 5천억이에요. 그런데 DY 파워는 지분 30%고 DY 오토는 100%입니다. 그럼 누가 더 커요? 당연히 DY 오토가 더 크죠. 설사 매출의 DY 파워가 높아도 30대 100이면 당연히 이게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주로 DY 오토를 많이 얘기하지만 이 밑에 있는 것도 중요해요.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좀 100% 지분이고 하니까 그리고 매출도 높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회사다 뭐 이렇게 인식을 낙인을 찍어 놓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매출은 계속 우상향이야 아까 봤던 것처럼 이익이 어느 정도 따라가다가 코로나 시점에서 이렇게 이익이 적자로 돌아서요. 그러다 지금 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거예요. 몇 년에 걸쳐서 작년에 반기 기준으로 올해는 2,600억에 70억이죠 이익이. 근데 작년에는 2,400억에서 20억이었어요. 그래가 매출 200억 늘고 이익은 70억대로 늘어난 거니까는 이익이 개선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업이 적자를 추세적으로 보면 구조적으로 망가지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계속 적자를 보는 것인지 요 부분이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서 원인을 알면 그에 따른 평가를 하겠지만 이 기업은 기업 공개를 또 많이 하는 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낙인 찍기 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동차의 비중이 높고 그런데 그 자동차 회사가 매출은 우상향인데 수년에 걸쳐서 이익 감소와 적자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낙인 찍기 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익이 개선되고 그 다음에 이제 DY 파워 부분에서도 매출과 이익이 개선되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요 그 건설 장비 골프카 600억이었죠? 600억 700억에 20억 그 다음에 700억대에서 지금 20억 작년 수준 정도는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서 약간 좀 개선되는. 근데 이제 자동차 부분 쪽에서 좀 이렇게 이익이 많이 매출과 이익이 개선되는 그리고 앞으로도 좀 우상향할 수 있는 여지. 요게 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전에는 좀 억울한 이야기긴 하지만 그리고 지주사고요. 지주사는 지주사 이익을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결 기준 그래서 다른 것도 봐야 되는데 저울 위에 악재와 호재가 있는데 호재는 무시해버리고 악재만 겁나게 올려갖고 장난질 쳐버린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핑계거리가 있었으니까 떨어졌다고 치면 지금은 올라야 되는 이유들이 생기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야 되는 게 상식이겠죠.
그죠? 그럼 앞으로 주가가 오를지 안 오를지는 몰라요. 모르는 부분인데 현재 주가를 보시면은 어, 오늘 실적 발표했죠? 그러면 내일 확인이 될 겁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정상적이라 그러면 요거 치고 들어와야 돼요. 치고 들어와서 정배열을 때리고 지금 PBR이 0.2배거든요. 그러면 5,500원 돌파를 해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러면 뭐 6, 7천원대 온다. 그러면 8,000원을 기준으로 따지면 여기는 PBR 0.5배 되는 거거든요. 0.5배가 큰일 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건데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은 나오겠죠. 한국 증시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그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수가 오를 때는 못 오르게 누르고 지수가 떨어질 때는 두들겨 팬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기 있는 투자자들은 문제가 많은 거죠. 문제가 많은 데다가 또 한국 증시의 투기적인 매매, 이를테면 프로그램 공갈빵 이런 것들, 뭐 이런 거에 이제 영향을 받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 증시는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기업이 실적이 좋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야 된다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는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안 오르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업의 재료도 중요하지만 수준도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좀 있는 거라서 요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내년에 실적을 이어가면 하반기와 내년에 이어가면 장기적으로 2년 내죠. 2년 내에 6천원은 돌파할 걸로 봅니다. 하지만 실적을 발표한 직후에서 주가가 오를지 안 오를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주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GDP 성장이 0%입니다. 그래서 나쁘다 이거야. 그래서 지수도 장기 행보를 가요. 그런데 어떤 기업은 10%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종목 올라야 되는 게 상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수가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그 종목도 이렇게 돼요. 이건 뭐예요? 지수 투기화가 벌어진 거죠. 그런데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고 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수가 오를 때 상대적으로 좀 더 올라요. 그러면서 적어도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주가 모형을 만들죠. 지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간다고 치면 지수가 이렇게 오르면 그 틈을 이용해서 같이 움직이거나 조금 덜하게 움직이거나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이제 개념이고 그 다음에 기술적 그림 그리기도 좀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게 장기 상승하다가 여기서 이제 꺾였잖아요. 요 모가지에서 꺾여갖고 하락 추세를 가진 거죠. 여기가 이제 이 파동의 최저점을 찍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락을 하죠. 그리고 상승할 때 호재가 터집니다. 그럼 주가는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한국 증시는 쌍바닥을 때리고 가거나 또는 다중바닥을 때리고 가요. 이걸 우리는 바닥 확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N자로 때려요. 요 형국이니까. 그러면 왜 여기에서 이렇게 후려 갈렸느냐? 그 얘기는 여기 저점 확인 과정.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반등했죠? 그리고 두드러 팼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여기에 대한 수렴 투기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아, 실적 좋아. 근데 나는 무조건 싸게 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물타기 쳐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 가치와 무관한 물타기 매매를 때리고 그것을 왜곡하는 거예요. 야,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안 가. 이건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는 투자자들의 수준 문제 때문에 못 갔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기업에 뭐가 문제가 있을 거야.
그래서 장기적으로 눌려요. 계속 물타기 때리고 하니까 단타 치고. 그런데 5년, 10년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이 주가가 말이 안 되는 결론이 나와요. 그럼 뭐예요? 그 종목은 투자자들의 심각한 수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손바뀜이 일어나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이제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리적이라고 그러면 주가가 돌파하는 상승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진행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요거를 앞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